저는 결핍에 의해서 성장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일정 부분 실패와 부모님의 포기가 저한테 모티베이션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인드스타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공부를 안 해서 정말 엄마들이 진짜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공부는 학생들이 해야 되는 의무인데 왜 해야 되냐는 질문이 되게 많아졌어요, 애들이. 왜냐면 근데 그건 부모님도 모르지 않을까요?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공부 왜 해야 돼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하려고. 나는 엄마는 일을 하는 게 내 의무고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학생은 공부하는 게 네 일이고 네가 해야 될 의무야. 학생은 공부하는 게 너한테 주어진 거야. 그걸 열심히 해야지.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약간 강의론적 약간 그런 거잖아요. 네. 의무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근데 동기부여가 확실히 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특히 이제 손 변호사님 애들은 손 변호사님이 텔레비에 나오는 엄마인데 내가 굳이 뭐 꼭 지금 당장 정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이걸 벌지 않으면 난 정말 굶을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은 해체될 수도 있고 이런 동기부여가 되기가 어렵죠. 사실. 뭐 이런 거예요. 이제 보통으로 살고 싶대요. 평범하게 살고 싶고 한 100만 원, 200만 원만 벌어도 좋대요. 뭐 예를 들면 너가 성공하길 바란다. 좋은 직업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잘해서. 그러니까 아직은 아이들이 돈의 개념도 별로 없고 뭔가의 그 성공이라는 단어가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공부의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늘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애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부가 재밌을 순 없죠. 공부를 처음부터 잘하면이야 뭐 재밌고 하면은 그건 진짜 뻥이지 않을까요? 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공부가 정말 재밌어서 해봤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지금도 사실 공부를 하잖아요. 저희 뭐 전문직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전문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부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는데 하면서도 이거를 꾸역꾸역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한 번도 재밌어서 해본 적은 없거든요. 이 원장님이 얘기하시 공부는 나도 진짜 하기 싫었는데 했고 지금도 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도 하기 싫다. 이 얘기가 되게 많은 분들한테 공감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맨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이가 이제 방학인데 왜 학원을 가야 되냐고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난 맨날 이렇게 엄마도 회사 가기 싫어. 저도 맨날 그렇게 그렇지만 얘기해요. 엄마는 가잖아. 하기 싫은 걸 해야 돼. 모든 거를 네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인생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데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의사, 변호사도 공부도 하기 싫고 일도 하기 싫답니다. 네. 항상 움직여라가 저희 가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우와. 쉬지 않고 계속 있고요. 쉬는 날도 전투적으로 놀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아주 여유로운 시간을 많이 갖지 않아서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가훈도 중요한 거야. 맞아서 우와.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이렇게 액자에 항상 움직여가 써 있었어요. 근데 본래 내가 좀 이렇게 바지런한 사람이기도 한데 나는 항상 움직이거든요. 집에 있을 때도 움직이고 어디 움직이고 그래서 아들 둘이 저렇게 이렇게 널브러져서 평화롭게 있으면은 뭐지 마 하지 마 이렇게 이제 잔소리 하게 되는데 나랑 또 다른 인격체니까 또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완전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는 거고 놀 때도 아까 전에 열심히 놀아야 된다라는 이 일종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놀 계신 때도 거잖아요. 수많은 아이디어로 최선을 다해서 노는 하는 걸 보고 지들이 언젠가는 깨우칠 날이 오겠지 하고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좀 아이들한테 막 보여주려고 열심히 사는 걸 보여주는데 애들은 아주 명확해요. 엄마랑 자기랑 다르다고 애들이 너무 건강한데? 네, 그러니까요.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와. 동기부여를 좀 결핍을 주려고 했었는데 저는 결핍에 의해서 성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막 되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막 즐기고 이런 거 막 가진 모든 체험을 다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환경이 되게 좋았더라면 저 많이 놀았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뭔가 있는 그 결핍을- 모든 경험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학창 시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결핍이 있었고 이제 내가 꼭 성공을 해야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 나라도 정신 차려야겠다라는 가장으로서의 인식이 어느 순간 생기면서 다른 걸 스탑하고 이제 생계 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거기 그 자기가 먹여 애들은 살려야 생계 돼요. 목적이 아니잖아 지금.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결핍이 없잖아요. 그 결핍이 있는 애들이 지금은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요즘 지금요? 젊은 친구들을 보면 아. 지금 그 결핍이 있는 애들은 오히려 그 결핍을 채워넣기 위해서 공부라는 툴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걸 약간 하지. 연예계나 아이돌이나 아. 이쪽에 있는 그것도 친구들이 오히려 그 괜찮은데. 결핍을 채워넣기 위해서 연예계 애를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결핍이 좀 음.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항상 사람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지금 당장 내 생활이 불편하면 나아지고 싶잖아요. 내가 지금 맛있는 걸 사 먹고 싶은데 집에 돈이 없대. 그럼 맛있는 걸 사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좋은 연봉을 얻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게 모든 것이 성적과 좀 비례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은 뭐 먹고 싶니? 뭐 먹고 싶니? 뭐 먹고 싶니? 해도 결핍이 없어. 다 맛있는 건 너무 많고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옛날식으로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면 실패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절실함이 있을 수가 없는 세대예요. 그 아까 전에 손 변호사님이 공부를 하시는 스타일과 제가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 완전 반대였을 것 같아요. 네, 손 변호사님은 결핍이라는 영역을 채워넣기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공부에 대한 동기가 있으신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를 위해서 어렸을 때 공부를 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결핍이라는 것 자체가, 저도 물론 정서적인 결핍은 있겠죠. 하지만 당장 생존을 위한 결핍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네. 많진 않지. 네. 우리 선배사님이 좀 특별한 그쵸. 경험.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부를 했던 게 부모님의 강요죠. 저는 그랬던 거예요. 나의 동기가 아니라 남의 목적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거는 분명한 한계는 한계가 있어요. 있어. 그게 대부분 중학교 초반이에요. 음. 중학교 초반까지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공부를 하든 내가 맞는 게 무서워서 뭐 공부를 하든 아니면 학원 선생님이 맞아. 자꾸 혼을 내기 때문에 하든 아니면은 뭐 내가 아닌 그 무언가에 푸시를 당해서 공부하는 거는 해낼 수 있어요. 중학교 초반까지는. 근데 고등학교를 넘어서기가 정말 힘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리고 사실 공부라는 게 자체가 고등학교 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네. 변호사님도 계속 공부하시고, 소장님도 계속 공부하시고, 저도 지금 계속 공부를 저는 하는데. 성실함의 척도가 어느 정도는 학업일 수도 있을 것 그쵸.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인내와 끈기의 척도가 다른 게 별로 없잖아요. 사실 학생의 어떤 평가라는 것이. 그래서 공부는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성실함을 보여주는 게 성적표다라고 나는 보는데 이 얘기를 이제 아이들한테 해주면 이제 꼰대 소리 듣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성실함이 되려 그러면은 동기부여가 있어야죠. 내가 왜 왜냐면은 성실한 거는 꾸준하게 노력해야 되는 거고, 지난한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지루하고 힘들고 괴로운 거를 견뎌내야 되는 게 성실함인데, 그 재미도 없는 거를, 그 고통스러운 걸 하려고 그러면 내가 어떤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근데 그게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어느 한순간에는 안 돼요. 사춘기라는 게 결국에는, 사춘기 전 단계에서는 나나 부모가 동일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 자체를 위해서 내가 성실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사춘기를 넘어서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나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왜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왜 더 이상 부모님의 근데 눈치를 왜 봐야 의사 돼? 되냐고.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의 그 어쩔 바람 수 없이 때문에 했고. 하셨고 못했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치.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왜냐하면 역전하신 부모님이 거예요? 계속 뭔가 하는데 이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 부모님은 그래, 계속 그럴 것 같아. 뭐 비싼 네. 학원도 붙여주고 막 하라고 하는데 네. 그거 아세요? 가면은 책 펼쳐놔요. 왜냐면은 감시하니까, 숙제 감시하니까. 그럼 일단은 답지를 다 뺏겨 넣어요. 그리고 답지를 다 뺏겨 넣으면은 이게 뺏겨 넣은 게 티가 나잖아요. 그럼 그 옆에다가 아무거나 막 그 계산식 같은 거 적어 놓는 거예요. 개발 세 발로 지어내는 거죠. 그러면 멀리서 봤을 때는 내가 진짜 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진짜 공부가 아니죠. 나는 그냥 뭐 꾸며낸 공부를 한 척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짓을 해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어머님들의 자제분들 중에서도 그런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공부하는 척을 안 하면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라고 화를 내니까. 근데 이게 공부냐고? 공부 아니죠. 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정말 하게 된 순간은 대입 시험을 떨어지고 난 다음이죠. 오히려. 한번 떨어지셨구나. 네, 저 재수했거든요. 네. 재수학원을
그러니까 재수라는 게 딱 결정되는 순간 우리 부모님이 진짜 실망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에 저한테 더 이상 공부에 대해 터치를 되게 안 해.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청개구리가 됐어.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아니야 이제 드디어 이제 스스로 결단할 때가 그쵸? 왔어. 근데 이건 나한테 주어진 내 삶이잖아요. 그리고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큰 실패니까요. 예. 근데 거기서도 만약에 부모님이 막 저한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압박을 하셨으면 또 또 하네. 헷갈렸을 것 같아요. 또 하나 할수 이게 있어. 내 인생이야? 부모 인생이야? 예. 근데 부모님이 그때 실망하시고는 포기하셨어요. 너 알아서 해라. 뭐 학원 가는 거 너 더 이상 부모님이 너보고 학원 가라는 얘기도 안 했고 너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예. 그래서 그 순간 저한테 정말 필요한 학원만 가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주체적인 그쵸. 것이 처음으로 가능하구나. 그렇죠. 그리고 막상 가게 되니까 학원을 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정말 다들 치열하게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제서야 내가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나 보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핍 모티베이션을 만들었듯이 저는 일정 부분 실패와 부모님의 포기가 저한테 모티베이션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